그래서 AI 로봇이 일 잘하나? 그 이제 AI 로봇 일 잘해요. 그 이제 상황을 인식해서 스스로 행동하게 하면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화 만들어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여기에 언역 번역 시스템을 소개 안 했는데, 요사이 구글의 언역 번역 뭐 시스템 이런 거 많이 보죠. 상당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편리해지는 게 많습니다. 자, 여기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을 닮아가는 로봇, 사람과 협동하는 로봇, 그 다음 사람이 입고 다니는 로봇, 그 다음 로봇 팔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센서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니 로봇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로봇에다가 있잖아요. 센서를요. 지금 8개 다른데 여러분 센서는 참 많죠. 눈, 코 있지만 피부에 센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개를 이제 로봇을 만들려면 센서도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접촉 로봇, 여기 8개 요 머리에 접촉 머리 톡 치면은 이게 이제 인식하게 해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요 기울기를 이제 하고 이렇게 센서를 붙여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제니 로봇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요 센서를 붙여서,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 요 한번 볼까요? 요 지금, 이건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를 인식합니다. 인식해서 소리 나오는 쪽으로 방향을 향하고 있어요. 댄스를 치잖아요. 바로 이게 뭐예요? 사람을 닮아가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바로 센서에 들어오는 신호를 디지털로 분석해서 인공지능으로 해석해서 저렇게 동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로봇이 이렇게 바로 한다. 센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센서를 피부로 느끼는 센서, 이건 전부 내가 느끼고 있는 건 자동으로 느끼기 때문에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기계에서 센서를 하려면은 여러 가지 빛, 소리 뭐 이런 걸 전부 식별하기 위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빛, 소리, 변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센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 아날로그인데 아날로그를 저는 이걸 기계 신호도 전기로 바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지털로 바꾼 다음에 바로 이걸 디지털로 처리해서 저장하고 다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가 바로 컴퓨터에서 저장되고 제어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든 센서는 이 기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센서에 대한 바로 이거 표시를 했죠. 바로 연속 디지털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적외선 신호 아까 그 20만 헤르츠 넘어서면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오늘날 적외선 신호 가지고요. 뭐요? 거리 조정하고 측정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람이 들 수 없는 신호, 이 초음파 신호 영역이 있어요. 적외선 신호도 그렇고. 자, 그래서 우리는 센서가 발전해야 로봇도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 추적 엔코더 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거 했지만은 이제 그 사람과 교감하는 로봇을 하나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제 AI 로봇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사람과 교감하도록 만드는 로봇 중에서 아마 이게 소피아예요.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소피아가 지금 감정을 듣고 눈물을 흘리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저런 감정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서로 이제 교신하는 겁니다. 행동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또 말도해요. 자, 이게 이제 사람과 교감하면서 앞으로 사람을 지능을 벗어날 수 있다. 이거 바로 이제 자기가 말하잖아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교감하는 로봇을 알았고,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능형 로봇은 대표적인 게 감지기, 그 다음 제어 시스템, 그리고 액추에이터. 바로 아까 다른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이 우리가 이제 감지기에 대한 거는 이제 센싱하는 거죠. 그 다음 제어 시스템은 바로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알고리즘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액추에이터가 이제 구동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초 휴머노 로봇가 나왔던 게 아시모, 아까 보여준 알트라 갈문은 상당히 동작 잘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해를 했어요. 자, 프랑스에서는 로봇대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넣었어요. 뭐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제 상반신 로봇을 리치라는 걸 했는데 여기에 뭘 넣나 하면은 이제 요리하는 로봇을 기능을 탑재하면 요리를 하는 거고, 예술을 하는 걸 그림을 그리는 로봇은 그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카운터에 이제 카운터를 하라면 카운터하는 로봇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놨는데, 요거 한번 데모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거 한 1분만 딱 보시면 이해를 합니다. 보시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변신하는 휴머노이드라고 했어요. 이게 쭉 이제 지나가죠. 리치라는 건데, 이제 물건 집는 게 있는데, 메이크 리치 유어 어플리케이션 응용에 따라 다른다.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죠. 요 그림하는 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림하는 앱에 들어가서 이제 또 다른 앱을 요리하는 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다음 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앱에 따라서 이 로봇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프랑스의 리치사에서 개발한 거예요. 저 보면 게스트 하는 거예요. 손님 오면 이제 안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그 로봇이 뭐예요? 그 다양한 기능을 어떤 앱을 넣느냐에 따라서 하고 또 그런 앱을 복합적으로 다 넣을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인공지능은 또 어떻게 발전했느냐? 로봇이 여기에 보면 빅데이터, 클라우드, 로봇, 네트워크가 망과 연결했을 때 이게 빛을 나타내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온라인의 학습 능력 이런 걸 다 처리하는 건 다 알고 여러분들 그 이세돌이와 이제 알파고가 했던 것이 벌써 아마 2016년도 됐으니까 한 7년 됐죠. 이때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네트워크와 망과 연결됐어요. 클라우드. 이때 컴퓨터 서버가 3,000대가 물려 있고 CPU가 뭐 한 1,200개 물려 있고 이거 엄청나게 물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 R&D 하는 15조를 투자를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 알파고 대전 붙었을 때요. 50조인가 하여튼 그래요. 그 돈을 버는 거예요. 주식에. 자, 그렇다면 삽시간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경기를 했더니 이렇게 장사가 되니까 비즈니스 잘 되죠. 자, 이제는 뭐 여기에 핵심이 네트워크가 붙어야 된다.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서울과 미국 갔을 때 현재 하는 거를 잠깐 경로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안 보이죠? 저는 보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노드를 거쳐서 이제 여기 보면 위성을 겁니다. 위성을 거쳐서 미국을 들어가요. 이제 미국 들어갑니다. 그럼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요새 컴퓨터에 미국 이메일 주고 받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하면은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했어요. 여기에 보면은 오픈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제가 서울과 미국으로 이 컴퓨터를 붙여서 전송하고 보내고 위성을 통해서 가고 태평양 바다를 거쳐서 가고 하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가고 하는 이 전체 망을 통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와이드 에리아 네트워크, 광역 네트워크를 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건 개방형된 망입니다.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PC, 랩탑, 타블렛, 이것도 뭐예요? 스마트폰, 서버,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뭐예요? 터미널입니다. 네트워크 끝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서버, 아까 구글 서버가 아까 알파고 하는데 뭐예요? 한 3,000대가 붙었다 그러잖아요. 그 서버도 터미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붙었는데 요 사이에 있는 노드와 노드 사이에 있는 거는 여기 서울에서 금천 지구로 가가지고 뭐 위성 가가지고 미국 들어가는 이건 전부 경로예요. 그 경로인데 여러분들 요새 무슨 통신에 5G, 4G 뭐 이렇게 듣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뭐예요? 전송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디지털화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 광 케이블이 들어가서 빠르죠. 해저 케이블 광 케이블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전송로 하는 걸 우리는 전송로 여기 이제 교환해주고 이렇게 하는 옛날에 이게 전화만 해서 전화국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서버가 들어가면서 이게 노드 이제 교환국이 된 거죠. 라우터가 이게 전부 다 이제 그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네트워크 이제 이해해서요. 자, 네트워크 이제 이해한 게 와이파이, 블루투스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쓰는 게 판이라 그래요. 무슨 네트워크 랜이에요. 이거 랜이죠. 그걸 도시와 도시만,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도시 서울과 미국을 연결해주는 세계를 이어주는 이런 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네트워크에 이제 도사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냐 하면은 IoT, 사물인데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클라우드에다 이제 클라우드 터미널 일종이죠. 그냥 클라우드에 연결하고 빅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 누가 인공지능이 처리해서 뭘 한다고요? 지능 서비스, 전자상거래, 자율주행 막 이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상현실이 뭐 메타버스니 하는 것들이 전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된 배달 로봇을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구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배달 로봇이 이족 로봇인데요. 이것도 바로 뭐냐 하면 그냥 움직이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치를 전부 추적해서 방향을 잡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들고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가 로봇이 융합돼서 지능과 융합돼서 정확한 위치에 물건을 갖다 놓으면은 배달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달 로봇이 이제 나와서 이제 앞으로 배달하는 쪽에 로봇이 대체하면은 이쪽에는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핵심 기술이 이제 하나 또 소개를 드리면은 자율주행을 한번 보시죠. 자율주행. 여러분, 자율주행도 네트워크에 연결 안 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율주행도 네트워크 연결하면 안 되는 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경로, 감지, 인식이 센서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의 이제 위치 파악, GPS 위치 파악해야죠. 그 다음 목표 지점까지의 이제 최적의 길을 찾아야죠. 이런 것이 망으로 연결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망이 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무선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이것도 보면은 바로 여기에 자율주행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연결해서 지능이 완전히 이제 인공지능화되고 이 자동차가 이제 로봇에 대체이죠. 자율하면은 운전수가 필요 없으니까 안전하면 저렇게 둘이서 커플이 춤도 추고 게임도 하고 마음대로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율주행이 앞으로 나오면은 운전수가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하려면은 안전도 5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5단계 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하는데 열심히 자동차 회사들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연결된 드론을 한번 봅시다. 인공지능의 드론인데 이 드론도 보면은 여기 통신부 아까 네트워크 연결되는 거 제어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각종 센서들이 융합돼 가지고 이 제어를 누가 해준다고요? 인공지능이 해주면은 지능화되죠.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연결되고 이제 이 전번에 이슬람 국가의 호라산을 기획자 제거했잖아요. 이건 아까 로봇에서 조종형이 있잖아요. 조종형으로 했는데 한번 보지 어떻게 물체를 타켓을 이제 폭파시키는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론 위에서 보면 이미지가 나타나서 저 움직이는 자동차예요. 저 가면서 저 화살표 안에 포크가 들어왔을 때 뭐예요? 그대로 파괴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드론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겁이 나는 겁니다. 군사용 드론이. 누가 이제 강한 드론을 개발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지금 현재 경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인공지능이 미래 삶을 바꾼다. 여기에 보면 이제 오피스 로봇도 있고, 그 다음 자율주행차, 인터넷 로봇 이런 것들이 유비쿼러스라는 말은 산재되어 있다. 온 전체가 어떤 산재되어 있는 걸 하나로 묶어서 일단은 이제 개인화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로봇을 보고 이제 야, 너 좀 설거지 좀 해줘. 그러면 설거지 해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 예를 한번 봅시다. 진짜 해주냐. 그 가사 지원 로봇의 항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사 지원하기 위해서 이거는 식당에 보니까 로봇을 주문했어요. 했더니 그 로봇이 말이 커피를 이제 갖다 주는 거예요. 지원을. 로봇 스스로 조리하는 거죠. 이제 주문하니까 조리하고. 그다음 조리해서 로봇이 카레를 그릇에 담습니다. 따르죠, 커피를. 샐러드와 수저도 그다음에 저걸 이제 손님에게 음식을 가져다 씹어서 양팔이 있는 로봇이 또 따로 가지고 로봇한테 전달하죠.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문한 사람한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로봇이 앞으로 가사를 지원하면 되게 편하겠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용 로봇이 앞으로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로봇이요,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좋은 점은 앞으로 이제 단순 노동은, 힘든 노동은 대체하겠죠. 그죠? 대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생활의 편리함, 자율주행하면은 요새 노인들 차 한 대 사고 많이 난다는데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노인들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질도, 건강 같은 것도 이제 그 진단을 정확히 해주면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실업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대체할 건가? 그 윤리적인 문제, 이제 사람을 해쳤을 때, 자율주행차 타서 사람 죽어서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개인정보를 오남용했을 때 사람들의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될 건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AI 이 기술을 독점하는 업체가 경제를 독점해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고민도 있어요. 자, 이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향후 직업이 없어질 직업이, 이게 있어요. 콘크리트 공. 이게 무거운 건데 이건 앞으로 로봇가 대체할 거다. 사람으로. 그 다음에 정유건, 도축원, 고무, 플라스틱, 청원, 경찰, 이런 이제 순서대로 환경비, 이런 거 단순 노동에 해당되는 거는 로봇이 이제 대체할 게 이제 확률이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하기 힘든 것이 뭐냐? 화가 사진작 하는데 사실 여기도 했지만은
AI가요, 작곡도 해요. 하는데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저건 논란인데 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 대체할 수 있는 확률이 좀 현재로서는 느리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0년 내 직업의 변화에 대한 것을 잠깐 나온 자료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해서 이제 인간과 같은 뇌를 가질까 하는 게 나왔어요. 봤더니 2029년도에 구글의 이사가 그랬어요. 2029년도에 사람과 동일한 컴퓨터 나온다 이거죠. 겁나죠. 그 다음에 곧 일어날 것이다. 이 사람은 이제 저건 아니에요. 사이언스는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제 그 게리 커머스라는 심리대 교수는 20년, 50년 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십 년 내 철학 교수는 수십 년 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이상 지나야 된다 하는 거는 로봇 제조업체 사장이 그랬는데, 회장이 아마 하다 보면 어려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은 분명히 사람의 뇌와 같은 뇌를 가진 것이 나온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 하고 현재 우리는 그러면 경제론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한국입니다. 한국인이 10,000명당 그러니까 700대니까 가장 많죠. 그 대신에 이제 미국은 이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 점유율이 기술을 우리 남의 걸 쓴다는 거죠. 기술이 일본이 제1위예요. 21%. 그 다음에 독일, 스위스, 일본, 또 일본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회사를 중심하면 한국에 있는 현대중공업이 한 3%, 6위 정도 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아직 기술이 그 산업화 로봇의 기술이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미국이 월등하게 강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10월 단위로 봤을 때 여러 그림 나왔죠. 기술력이 한국이 가장 7.4로 가장 낮습니다. 현재는. 근데 가장 높은 데가 이제 아마 일본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또 자부심을 갖는 게 한국이 현재 7.4위지만은 세계 시장에서 여러분들 거의 한 나라가 몇 개입니까? 거의 100여 개 나라입니까? 하여튼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한국이 벌써 여기 보면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게 이제 일본을 우리는 미국을 제치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그런 또 자부심을 또 가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공지능과 로봇의 과제가 뭐냐? 통제할 가능성. 이게 뭐냐 하면은 2016년도에 한번 사고 났죠. 그 테슬라에서 이제 자동차 운전하다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될 거냐? 누구 책임이냐? 이게 나왔죠. 그 다음에 군사용 로봇, 폭발적인 로봇을 텔론이라는 걸 개발했더니 이게 자폐증 환자처럼 막 움직이니까 어디에 사고 칠 줄 몰라요. 자, 그런 것이 이제 그것이 자율성을 벗어나게 이제 함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인간이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개입 없이 스스로 판단하니까 이게 상당히 우수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자율성에 대한 수준에 대한 고민이, 여러분들 스티븐 호킹 박사 알죠? 앨런 머스크 이 사람들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강력히 이거는 제어를 해야 된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이거 안 하면은 문제가 될 거다. 그게 아마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지능을 높아지기 전에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봐요, 저는. 근데 그게 이제 고민하는 것도 하나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통제할 가능성이 여기 이제 있는데, 여기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잠깐 이것도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바로 이제 웃는 모습 봐요. 자연스럽죠. 이게 이번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공개된 거예요, 이게. 그 로봇이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저기 보면 기계, 화학 여러 가지 있지만 센서도 발달한 거고, 안에 머릿속에 있는 지능이 상당히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통제 가능성이 벗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오늘 정의를 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기술이 뭐냐? 바로 AI, 그 디지털 로봇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AI 센서 기술, 로봇 플랫폼. 이 플랫폼이라는 게 로봇이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술 장소를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I의 혁명은 모든 신호가 디지털화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보면은 4차 혁명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로 바꿔야 된다. 아날로그를.
근데 아날로그를 어떻게 디지털 바꾸냐? 이거 엄청난 뭐 기술입니다. 이 부분의 기술을 여러분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하는 거, 디지털 컴퓨터, 그러니까 디지털 네트워크, 인공지능에 의해서 4차 산업이 일어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모든 산업이 융합 네트워크와 연결돼서 인공지능으로 처리함으로써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이 융합되고, 그 다음에 지능화 사회, 스마트홈,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자,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 등이 출발하면서 전 세계 정보를 지능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미래 사회는 기계보다 더 똑똑해지면 인간과 공존할 것인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